총장님께서는 그때 몸이 굉장히 나쁘셨기 때문에 오히려 오시지 않을 생각을 했었죠. 2번, 3번 사양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렇다면 아예 교장까지 맡았으면 좋겠다. 이강숙 선생님께서 가서 그 학교를 만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건의를 드렸죠. 요번에 제일 낫지? 응? 요번 거를 너희들이 딱 앞에 거는 다시 앞보고 요번에 하는 거 여기 좀 낫어요. 이거까지 나오면 안 돼. 중학생 회장도 왔어요. 예, 그래서 오늘 잡. 계속 연습을 하고 있는 거 보고 내가 상당히 감동을 많이 받아요. 그 외부 사람들도 와가지고 한국 의과대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이 다른 데 무용과 교수님들 오면은 돌아가면서 환상적인 환경이다, 환상적으로 좋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면서 부러워하고 하는 소리를 좀 들었거든요. 요 최근에 와서는 또 모자란다고 해요. 근데 또 모자란다고 그러는 대구 학교, 미국의 최고 학교보다 더 좋은데 또 모자란다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이 나오지가 않는 것이 다 놀리고 아무도 없으면요. 텅텅 비어있고 맨날 이러면은 공간 모자란다고 그러면은 그 모자라긴 뭘 모자라, 있는 것도 잘 안 쓴다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정말로 열심히 하는 걸 매일 눈에 보니까 모자라는 게 참 정말이다 싶어서 지금 여기 다시 질 수도 없고. 목적이 순수하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정리할 때 필요하면 전화, 필요하면 불쑥 예고도 없이 오셔가지고 이 총리 이거 해주시오. 꼭 명령하는 듯이 합니다. 예산이나 인원이 한 번도 제가 거절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간다 이러고 한번 내려가니까 섭섭하다 하고 내려가니까 영 이게 한마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많은 사람들을 못 보는데 절대 웃지 않아요. 매일 이렇게 아주 불쾌한 얼굴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기분은 떠나는 자리에 송사를 맡은 거 이것이 결코 우연히 절대 이룰 수 없는 인간의 관계. 이강수 없는 일수학교가 얼마나 섭섭하고 이 앞을 지날 때 그 있겠거니 하는 사람이 없었을 때 그때 지나기가 얼마나 제 마음에 후련할까 이렇게 해서 섭섭하다는 이야기를 남기면서 자꾸 좋대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나쁜 사람도 아니라는 걸 내가 너무 잘 알고 있고 굉장히 맑은 영혼의 소유자라는 걸 알 때 나도 이 사람을 그 상처 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는 거죠. 차차로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든지 애들 다방에서 기다리고 있다든지 그랬죠. 가로수로 가로등이었네. 가로수? 네, 가로수. 난 가로수로 계획을. 나도 가로수 안 그래. 가로등. 아니 말 잘하더라. 잘하는데 뭐 내가 엉망진 것 같아가지고 정년 퇴입하면은 비무시 바자고 내가 만나야 하거든요. 이 사람을 만들고 난 배달하고 해물료는 한 4개 정도 넣고 그래 뭐 무슨 조촐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 마세요. 결론적으로 하지 말아요. 왜 하지 말라고 그러냐?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 비무수 운반하고 하는 그 하는 능력을 아버지 쓰는 거는 그러고 이때까지 뭐 테이블 4개 하고 뭐 2,500원 이 정도 해가지고는 그보다는 아버지 능력 다른 데 좀 쓰면 돈을 좀 더 사업이 좋을 것 같다. 지금도 이거 굉장히 맛있거든요, 나는.
밥 먹고 사는 사람 같지 않아요? 항상 자기 마음속에 자기 갈등, 자기가 꼭 그 베토벤 같이 생각하고 있어서 뭘 이렇게 말하면은 고민이 베토벤 같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베토벤인데 베토벤 같으면 과연 이런 일을 할 것인가? 모든 기준이 베토벤이에요. 다시 또 베토벤 사진을 또 봐요. 그럼 베토벤이 사진이 이렇게 등에 손을 얹고 이래 비엔나 숲속을 걷는 사진이 그 사진 제가 참 좋아했어요. 지금도 그 사진 보면 좋아요. 옛날에 좋아했던 기억이 나니까 더욱은 더 좋아요. 추억이 있으니까. 그렇게 비엔나 공원을 이렇게 걷고 있는 모습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아 저렇게 공원을 뒤에 손을 뒤에 등을 짚고 천천히 걸으면 그 영감이 떠오르는가 보다. 달성공원을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는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베토벤 흉내를 냈죠. 제가 등을 이렇게 찌면서 그래도 영감이 안 떠올라요. 그 다시 집에 가서 또 사진을 또 봤어요. 그러니까 등을 좀 구부리고 걷더라고. 그래서 나는 좀 그냥 걸으면 안 되는 좀 구부려서 또 걸으면 그래도 또 영감이 안 와요. 내가 그렇게 음악을 사랑하는데 음악에 신이 있다면 나에게도 영감을 좀 줄 텐데 내인들 영감을 안 주니까 굉장히 지쳐가지고 피아노 앞에서 제가 그 잠깐 졸았던 일이 있습니다. 피아노 건반에서 이렇게 몸부림을 하니까 뮤질이니까 띠라라는 소리가 이렇게 지금 건반 소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소리가 띠라라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잠결에. 그래서 나는 깜짝 놀라면서 야 나에게도 영감이 오는가 보다 하고 영감하고 깨니까 영감이 그냥 내 손이 거기 올라가서 나왔던 거를 잠결에 그 소리가 얼굴에 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그 영감 소리가 이제 하늘에 들려오는 소리인 줄 알았죠. 나에게 있어서 음악은 무엇이냐?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음악은 나의 삶이다. 나의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요 작업이다. 이 학교는 저희 삶의 아주 중요한 재료입니다. 친구도 저에게는 제 삶을 굉장히 간섭하고 통제하는 재료가 친구도 될 수 있고 상사, 돈, 권력, 지식, 기술, 명예, 욕심, 소리는 음악을 위한 재료라고 볼 수 있겠죠. 선과 색깔, 언어, 몸, 영상, 악기 등 인간 앞에는 수많은 종류의 재료들이 존재합니다. 자기의 삶을 간섭하는 재료입니다. 자기에게 주는 재료가 자기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런 재료가 자기를 간섭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전혀 그런 재료가 자기를 간섭하지 않는 흩어져 있는 수많은 재료가 있는데 그 재료가 상종하면서 사는 것이 인간이 아니냐. 우리가 사는 사회가 잘 되게끔 하는 데 대한 기여도가 있는 이런 작품도 예술가들은 생각해야 되지 않냐. 한마디로 예술은 무엇을 만드는 기술, 감동을 운반하는 기술이다. 그리고 예술은 우리의 마음이 그것과 닮아야 할 참된 착한 아름다운 삶의 표본이 될 때 참된 예술이 아닐까 싶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가 너무나 두서없이 오늘 내가 와 이러노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현재 대충 그냥 제가 약도 잘못 그랬어요. 말은 못 듣는데 그래서 우리 집에 못 찾아오신 것들 다음 초대 다시 합니다. 엄마가 잘 자라 잘 자라 우리 아기 잘 자라 잘 자라 잘 자라 예쁜 아기야. 선생님이 이제부터 한 명씩 노래 다 들어볼 건데
부반장이 일어나라 하는 그 순간에 이 벼락이 떨어지는 소리 같이 가슴이 꽉 큰일 났다. 이 큰일 났다. 한편으로는 기회는 왔다.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 그 순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하여튼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반장이 일어나니까 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노래를 이제 불렀죠. 그날이 제가 이제 나의 최초의 데뷔였습니다. 한 국어 시간에 가시리 있고 바리고 가시리 있고 하는 시를 이제 가리키면서 이 시가 굉장히 좋다고 이러면서 그러길래 뭐 근데 나는 음악이 좋다고 그러면 음악을 들으면 그 가슴에 확 와닿는 게 있는데 가시리 있고 바리고 가시리 있고 뭐 그래서 오늘 뭐 가시는 갑다 뭐 이렇게 혼자서 생각했는데 그걸 모델로 해서 시를 쓰라고 내가 이런 걸 잘 모델로 시를 쓰라고 그래. 그래서 제가 나는 좋아하는 선생님이 쓰라고 그랬을 때 썼는데 그리고 오실이 있고 안 바리고 오실이 있고 이렇게 냈었어요. 농담 비슷하게 제가 냈더만 선생님이 나를 보면 굉장히 욕을 하더라고요. 이 강수이 공부는 잘하는지 몰라도 국어는 완전히 잼대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냥 국어는 완전히 담 삼고 있다가 대학교 와서 폐결핵하고부터 다시 문화에 대해서 이분이 사나 하나 마실까요 하면서 가서 얘기한 것들이 문학 작품에 대한 얘기였다고 기억이 되어지는데요. 그분이 이런 문학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생생하게 그 재생시키면서 얘기를 쫙 해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난 음악가 중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원고를 이렇게 내놓는데 저는 원고를 2, 3매 정도를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부피가 되는 분량이었었어요. 그래서 어머나 이 사람 이렇게 긴 거를 쓰는구나. 사실 긴 거 쓰기는 어렵잖아요. 보통 2, 3매야 쉽게 쓰지만은. 근데 상당히 6, 70매쯤 되는 원고를 이렇게 내놨는데 꽤 잘 썼어요. 그래서 조금 놀랬죠, 속으로. 어머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게 이렇게 운동화 뒤축을 이렇게 밟고 시작 정치만 출석부 이렇게 뜯기고 막 아주 싫은 듯이 걸어가는 음악 선생이 자기는 자기들을 이렇게 글을 써 모았구나 싶으니까 어쩐지 좀 측은하고 좀 안 됐고 저 사람 글을 좀 써서 잘 됐으면 안 좋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글이 좀 괜찮았기 때문에. 오랜만에. 미안하다. 응? 미안해. 오랜만이야. 바둑 좀 늘었는가? 바둑, 응? 이런 거 다 할 만큼 해놓고 들어앉아서 진짜 좋은 책을 하나 써야지. 음악에 대한 책. 난 그게 응? 진짜로 그게 이제 맞아. 남은 본분이지. 맞아. 이 친구보다가 잘하는 게 딱 두 가지겠어. 술 잘 마시는 거하고 바둑 잘 두는 거하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큰 병을 앓아가지고 대학교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로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한 6개월 내지 한 7, 8개월간 요양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동안에 이제 책도 많이 읽고 생각을 골똘히 많이 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때 들어누워서 바둑도 아마 배운 모양인데 나중에 몸이 다시 이제 성해져서 바둑을 떠보니 나보다 훨씬 잘 떠요. 깜짝 내가 놀랐죠. 그래서 여전히 지금까지도 가만히 보면 길이에는 확실히 이 친구가 더 맞고 내가 조금 실전에는 강하고 나는 이렇다고 자부를 하는데 또한 내가 좀 낫죠. 성률이 내가 좀 낫지. 근데 이 친구요. 바둑도 있으면 뛰어줘. 내가 봐도 더 센데 지가 더 세다 하이. 이 맞아. 근데 사실 보면 말은 그렇지만 두 보면 이 친구가 바둑 더 찔겨요. 수가 싸움 바둑이고 그래가지고 내가 두면 져요 항상. 그래서 내가 요즘은 역시 내보다 좀 세긴 세다. 그 말은 맞다. 수도 내보다 세고 바둑도 내보다 세고. 제가 바둑은 물론 이제 그건 근거는 있겠지. 이제 그런 사범들한테 이제 그런 받고 처음 만난 것은 이제 중학교 입학하자마자 곧 알게 됐는데 왜냐하면은 이강석 군은 유명한 학생이었어요. 당시에 우리 학교에서 노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그때 당시에 참 문학에 열병이 들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나쁜 학생으로서 좀 이렇게 지내는데 워낙 이제 노래도 잘하고 이러니까 다들 가깝게 지내려고 하는데 그때부터 좀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날 다시 만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자꾸 본인이 술을 마시자고 그랬어요.
이강석 군은 참 좋은 학생이라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술도 안 먹고 참 착실한 그런 스타일인데 그래서 나야 얼씨구 좋다고 아주 술 선생이 된 거죠. 그렇게 술이라는 게 처음 마시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만 고생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추태도 부리고 토하기도 하고 남 어떻게 하냐고 아주 골몰을 하다가 보니까 주위에 그 연탄 가게에 리아카가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다 실어가지고 그 언덕배기를 끌고 올라갔죠. 그 어머니 계신 집에 그냥 대문을 발로 차고 뭐 상당히 밤도 늦었죠. 발로 차고 손으로 두들기고 해서 나오시는 걸 보고 또 도망쳐버렸죠. 이렇게 어머니가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다시는 그 강석 군을 데리고 술 마신 후에 집에도 못 데려다 주겠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있고 부인한테도 술 마시고 집에 가서 참 실수도 많이 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김하중 선생님하고 어디서 술을 드셨나 봐요. 그런데 밤새도록 안 들어오셨어요. 그때는 우리가 그야말로 신혼초인데 동교동에 살고 있었어요. 저는 직장에 나가니까는 일하는 아이를 데리고 있었는데 새벽 한 4시쯤 되니까는 누가 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일하는 아이가 나갔더니 그때 그 야경 도는 사람이 여기 아저씨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가보니까 이예요. 그래서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동교동에 거기 아직 집이 많이 없고 낭떠러지가 있었는데 거기 이분이 누워있더래요. 빨리 동네에 가서 약을 하나 사오느라 속 편안해지는 약을 하나 사오느라고 그랬더니 애가 가다가 막 뛰어왔어요. 그래서 너 약 사오라고 그랬더니 왜 뛰어왔냐고 그랬더니 언니 큰일 났어요. 그래서 뭐가 그랬더니 아저씨 친구가 아직도 우리 동네를 열심히 걸어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술이 방금 취했는데 아저씨 친구가 동네 우리 집 앞을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런데 가만 봤더니 그분은 친구가 없어졌으니까 찾아서 밤새도록 이제 돌아다니셨던 모양이에요. 나오는 게 처음에 괜히 느려요. 그럼 나도 조금 있다가 끝나고 나면 우악 나오면 그냥 알려부르고 나오거든요. 그걸 왜 숙제를 냈어. 감정이 이제 이래 하다가도 이렇게 나오는 하고 이렇게 나오는 하고 이미 있잖아요. 근데 그냥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안 되지. 이거 할 때부터 이렇게 나오고 이래 하긴 그 선생님이 너는 지휘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 그러면서 저가 될 뻔. 대학 때면 줬는데 난 그때 생각이 내가 뭐 지휘는 왜 해? 나 그건 안 한다. 근데 속으로 뭐냐? 이 음악 역사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고 음악과 인간과의 관계, 음악과 무슨 뭐 사회와의 관계, 음악과 무슨 뭐 정치와의 관계, 뭐 인간이 왜 음악을 하느냐, 이런 그 음악에 대한 그 이해도 중요하지만은 음악에 대한 설명. 보통 미국 보면 understanding and explanation 이런 말도 나왔더니 내가 잘 모르는데 배웠지. 근데 그때 내가 이걸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지금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난 포기해버렸어요. 아니요, 우리 조금 있으면 뭐가 가장 중요했는지가 정말 궁금해요. 그래요? 내가 피아노를 열심히 쳐서 잘 하는 게 중요했는지 아니면 그것 외에 다른 뭐 사회 현상이나 아니면 그게 중요했을지. 글쎄 사람이 그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것이 그냥 옳게 사는 거냐. 그러고 그 옳게 살려면은 어떤 방식으로 내가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런 데 대한 관심이 계속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좋아서 음악도 했고, 뭐 내가 좋아서 문학도 했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뭐 철학이라든가 역사에 대한 관심을 끝없이 그냥 말하자면 뭐 천상에도 큰 냄새 마트가 되고 시궁창에 불을 대고 하다 했어요. 계속 마음에 있는 건 하늘의 뜻이고 저 소리 나와주는 땅에 이루어지는 건데 그 과정에서 끝없이 참지 않으면
죽도록 참지 않으면 잘 안 된다 이런 뜻이죠. 살인적인 지금 시행한 것입니다. 그 작품을 하나 쓰려고 예. 그렇고,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또 가정을 하는 일로도 그렇고, 친구 간에도요 그렇고. 근데 이 세상에서는 그 살인적 인내를 안 하면은 잘 안 되고, 그 살인적 인내한 결과로 여기저기서 이런 사람은 이렇게 살인적 인내하고 저기는 이렇게 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 살인적 인내한다는 이야기는 왜냐면 그래 되면 이제 결국 살인적 인내가 필요 없는 사회가 되면은요. 그러면 이제 이 천국이잖아요. 예정유감수를 개발하셨습니다. 그 리셉션에서 다 마치시고 제3의 인생을 시도하시는 총장님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뭐 할 일을 좀 했다고 하는데 그러나 미국 넓어가지고 자네들이 들어가도 기어도 보이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돌아오느라 그래가지고 끌고 오는데 아마 일주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따가 제가 차관을 하는데 문서가 하나 올라왔는데 그건 내가 이야기. 그럼 그래가지고 또 한 번 인연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 아까 이 상황을 어떤데 이 정말 고등학교 동창 국민에 웃었는데 우리 학교가 생기는데 이영익 장관님이 물론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지만은 실제로 우리 유 장관이 차관 시절에요. 그 설치에 올라오는데 차관회의에서 그걸 검토되는데 전부 다가 노 안 된다 그랬는데 차관이 먼저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 불안정 감각이 뛰어났는지 이것이 왜 안 되느냐. 그래서 통과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건 제가 기록을 보고 아는데 그래서 고맙다 그러면서 맨날 만나 고맙다 그러고 학교 과정은 아직도 잘하지 않는 조그마한 과정입니다만은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앞으로 계속 좀 키워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큰절을 한번 할 테니까 앞으로 잘 좀 봐주십시오. 이강수 총장님 이번에 퇴임하시죠?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학교를 다니시고 6년째인데요. 언제나 건강하시고 그리고 학생들이 항상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총장님이 학교에 오신 지 92년도 오셨으니까 올해 실수만 10년째 돼가거든요. 그동안 학교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우리 속담이 있는데 총장님 많이 변하셨고 외부도 많이 변하셨고 그동안 학교를 해서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좀 쉬시고 건강도 좀 하시고 건강을 위해서 좀 일도 하시고 앞으로 자주 학교에서 계속 뵐 수 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퇴임 정말로 축하드리고요. 너무 열심히 그동안 하셨고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행복하십시오. 그래서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이강수 총장님이 있었기에 정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열심히 해서 이강수 총장님의 이름을 더욱더 빛내고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이름을 더욱더 빛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세요. 건강하시고요.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예, 항상 지나갈 때 인사를 하면 친구처럼 인사해 주시는 총장님 생각을 하면
졸업해서도 총장님 얼굴이 해맑은 얼굴이 많이 기억날 것 같습니다. 건강하세요 무엇보다. 찾아가는 문화행사 때 여행 갔다 오시면서 잠깐 들르셨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건강하시고요. 구름다리를 지나가면 항상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드리면 예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지나가신 기억이 많은데 선생님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요. 그래도 선생님은 저희의 영원한 선생님이십니다. 영원히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요번에 졸업하게 되는데요. 선생님도 요번에 퇴임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복도에서 항상 자주 인사 받아주시고 그리고 좋은 인상이 항상 기억에 남거든요.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림 그리는 건 어떻게 잘 돼갑니까? 그림은 참 재밌어요. 그래요? 정말로 재밌어요. 근데 뭐 어제도 보니까 아픈데 몸도 불편한데 뭐 밤새도록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아요? 아니야. 그림은 참 재밌어요. 야가 너무 극하니까나. 하니까요. 무거워요? 네. 나는 뭐 소설이나 시 이런 거는 좀 보면 알겠는데요. 그림은 보면 모르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니까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난 잘 모르지만은 뭐 그리나는 거 보니까 뭐 희한하게 잘 그리는 것 같이 보여요. 에이, 안 온다니. 당연한데 가겠다. 미안하다. 미안. 응? 천천히 가자, 간사. 너 뭘 급해? 구름다리를 지나가면 항상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드리면 예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지나가신 기억이 많은데 선생님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요. 그래도 선생님은 저희의 영원한 선생님이십니다. 영원히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만두신다니까 너무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이렇게 선생님 안 계셨으면 저희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지 못했을 것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이강수 총장님이 있었기에 정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졸업생들을 비롯해서 많은 저희 학생들이 열심히 해서 이강수 총장님의 이름을 더욱더 빛내고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이름을 더욱더 빛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무엇보다.